안녕하세요. 세상 모둠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술이 우리 인류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취하고 즐기는 것을 넘어 술이 사실은 문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 순간에 함께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조금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세상 모둠에서는 술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의 세상이 존재할 수 있었을지 인류 역사 속 술에 숨겨진 역할들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1. 문명의 시작과 술. 우연인가 필연인가? 오늘은 인류 문명의 시작과 술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혹시 술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술과 문명, 이 둘의 만남은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필연이었을까요? 인류가 수렵채집 생활을 벗어나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문명의 씨앗이 뿌려졌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착 생활이 가능해지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도시가 생기고 복잡한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농경의 시작과 함께 등장한 것이 바로 발효였습니다. 곡물이나 과일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효모가 작용하여 발효가 일어났고, 인류는 우연히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액체를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최초의 술은 지금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 형태는 아니었겠지요. 그저 오래된 과일에서 흘러나온 시큼하고 알싸한 액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우연한 발견이 인류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효된 과일이나 곡물을 맛본 인류는 그 독특한 효과에 매료되었을 것이고, 이는 단순히 식량을 얻는 것을 넘어 발효 과정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술은 초기 인류의 정착, 생활을 더 공고히 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생기는 갈등이나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술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입니다. 함께 모여 발효된 음료를 나누며 의식을 치르거나 잔치를 벌이는 행위는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사회적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발효 과정 자체가 초기 농산물 저장 및 가공 기술의 발달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술을 만들려는 노력이 농업기술의 발전을 촉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술은 단순히 마시고 즐기는 것을 넘어 농경을 통한 정착, 발효기술의 습득, 그리고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관계 강화라는 문명 탄생의 핵심적인 과정들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수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통해 술의 발견과 활용이 인류 문명 발전의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문명 탄생과 발전을 이끈 기폭제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술이 인류에게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을 준 것은 아니지만, 문명의 여명기부터 술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 미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문명은 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2. 인간관계를 끈끈하게. 술이 만든 사회적 접착제.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입니다. 함께 모여 살고 관계를 맺으며 서로 협력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술이 아주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아마 인류가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부터 술은 단순히 개인의 취함을 넘어 함께 나누는 경험으로 기능했을 것입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술은 거의 모든 사회의 공동체 모임과 축제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였습니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드는 과정은 사람들 사이의 어색함을 녹이고 마음의 벽을 허무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속마음을 술 기운을 빌려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명절 등 중요한 통과 의례에서도 술은 필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쁨은 함께 나누어 배가시키고 슬픔은 함께 위로하며 나누어 절반으로 줄이는 역할을 술이 담당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술은 사회적 계층이나 권력 관계를 확인하고 때로는 변화시키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특정 계층만이 마실 수 있는 귀한 술이 있었는가 하면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술잔을 나누며 일시적으로 신분이나 지위의 벽을 허무는 문화도 존재했습니다. 중요한 협상이나 계약을 앞두고 술자리를 갖는 것 또한 동서양을 막론하고 흔한 풍습이었습니다. 이는 술을 통해 긴장을 풀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쌓아 원활한 소통과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였습니다. 술 한잔하자는 말이 단순히 마시자는 의미를 넘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의미로 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술이 항상 긍정적인 관계만을 만들어 온 것은 아닙니다. 술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거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술이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사회적 접착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관계를 다지는 것은 어쩌면 수천 년간 이어져온 인류의 본능적인 사회활동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3. 신성한 한 방울. 종교와 의식 속 술의 의미. 인류가 술을 처음 접했을 때 발효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나 음주 후의 기묘한 경험은 미지의 힘, 즉 신비롭거나 신성한 존재의 개입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산물이 저절로 변하여 기분을 좋게 하거나 평소와 다른 정신 상태로 이끄는 술은 분명 경이롭고 때로는 두려운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술을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하거나 종교적인 의식의 핵심 요소로 포함시키는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고대 문명에서는 술이 신과의 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와 같은 술의 신에게 포도주를 바치며 풍요와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맥주가 제사나 장례 의식에 사용되었고 신에게 바치는 곡물 목록에 항상 포함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역시 맥주를 신에게 바치고 신전에서 양조하며 신성한 음료로 취급했습니다. 이는 술이 가진 취하게 하는 효과가 인간의 평범한 의식 상태를 벗어나 신성한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 의식에서 술은 단순히 마시는 행위를 넘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기독교의 성만찬에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며 참여자들은 빵과 함께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예수와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유대교에서도 안식일이나 명절에 포도주를 마시며 신성함을 기념하는 키두시 KIDDUSH 의식을 행합니다. 동양의 전통 의례에서도 술은 조상신이나 토지신에게 바치는 중요한 제물이었습니다. 술을 올리고 함께 나누는 행위를 통해 인간 세상과 신성한 세상이 연결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술은 시대를 초월하여 다양한 문화와 종교 속에서 신성함, 정화, 희생, 소통, 그리고 초월적인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왔습니다. 술의 힘을 빌려 신의 뜻을 알고자 하거나 신에게 감사와 소원을 표현하고 공동체의 신앙심을 다지는데 술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술 한 방울에 담긴 이러한 신성한 의미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종교 의식과 문화적 관습 속에 남아 있습니다. 4. 생존을 위한 필수품. 역사 속 술의 의외의 쓰임새. 과거에는 깨끗한 물을 얻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강이나 우물의 물은 종종 오염되어 각종 질병을 유발했습니다. 특히 도시와 같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했지요. 이럴 때 술은 비교적 안전한 음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병원균이 죽거나 번식하기 어렵게 되는 특성 때문입니다. 물론 도수가 높은 술은 아니었지만 당시 마시던 맥주나 와인 등은 물보다 훨씬 안전한 대안이었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 할 것 없이 물 대신 약한 도수의 술을 일상적으로 마셨다는 기록은 역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보다 술이 더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던 시대도 있었던 것이죠. 술은 또한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자 에너지원이었습니다. 특히 곡물로 만든 맥주와 같은 술은 칼로리와 일부 영양분을 제공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노동자들이 임금의 일부로 맥주를 받았다는 기록은 유명합니다. 이는 맥주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 고된 노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식량원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술은 비상식량의 역할도 겸했습니다. 의료적인 목적으로도 술은 다양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거나 약초를 술에 담가 약효 성분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아플 때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소량의 술을 마시게 하거나 고통을 완화시키는 진통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대의학과는 거리가 있지만 당시로서는 나름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항해 중인 선원들이나 병사들에게도 술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물을 저장하기 어려웠고 술은 물 대용뿐 아니라 사기를 북돋고 질병을 예방하는 적어도 그렇게 믿었던 역할도 했습니다. 이처럼 술은 단순히 취하기 위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오염된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음료였고 노동의 대가이자 영양원이었으며 약으로도 사용되는 등 인간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필수품이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술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술 기운 빌려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 술이 예술과 발전에 끼친 영향. 역사 속 수많은 예술가, 작가, 음악가, 과학자들은 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며 영감을 얻고 창작의 고통을 잊거나 혹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 어니스트 헤밍웨이, 베토벤 등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들이 술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는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물론 과도한 음주는 오히려 창작 활동에 해가 될 수 있지만 적당한 술 기운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사고의 틀을 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사고방식이 술로 인해 말랑말랑해지면서 전에 없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평소라면 시도하지 않았을 과감한 표현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학 작품 속에서 술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 중요한 소재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술자리는 인물들의 성격과 관계를 드러내고 사건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며 인간 내면의 깊은 고뇌나 기쁨을 표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시인들은 술을 마시며 세상을 노래하고 작가들은 술잔을 통해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음악가들 역시 술에서 얻은 에너지로 열정적인 연주를 선보이거나 술 취한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는 독특한 리듬과 멜로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철학 같은 지적인 영역에서도 술은 종종 등장합니다. 오랜 시간 골머리를 앓던 문제가 술 한 잔에 해결되기도 하고 격렬한 토론 속에 술이 곁들여지며 새로운 사상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술이 뇌 기능을 억제하여 평소의 논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술 자체의 효능이라기보다는 술이 만들어내는 특정 상태나 분위기가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술이 그 자체로 위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마법의 묘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은 어디까지나 촉매제 역할을 했을 뿐 그 아이디어와 창작의 바탕에는 예술가나 지식인들의 깊은 성찰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 인간의 심리 상태와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쳐 예술과 학문의 발전에 알게 모르게 기여해왔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술 기운 속에서 탄생한 기발한 아이디어와 표현들이 모여 지금의 풍요로운 문화와 지식을 만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상 모둠과 함께 인류 역사 속 술의 놀라운 역할들을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단순한 음료를 넘어 문명을 만들고 사회를 형성하며 때로는 생존과 예술에도 영향을 미쳤던 술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세상 모둠스러운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